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또 시작됐다, 그죠? 자, 그죠? 우리가 재밌죠, 그죠? 같이 책 읽는 거 이렇게 막 세뇌를 시켜야 됩니다, 그죠? 자, 115페이지 돈의 본질을 읽어라, 그죠? 여기 뭐라고 단어가 돼 있냐면 되게 좀 슬퍼요, 그죠? 신기루라는 단어를 좀 썼어요. 어떻습니까? 우리 다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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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하는데 되게 사실 우리가 돈을 추구하죠, 그죠? 여러 가지 이유로, 그죠? 추구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돈은 그냥 뭐로 남는 경우가 많다. 신기루. 잡을 뜯으면, 그죠? 사라지고, 또 잡을 뜯으면 사라지고, 요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또 사라지고 없고, 요런, 우리가 돈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고 돈의 속성을 깨닫지 못하면,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돈이라는 것은 끝없이 우린 추구하는데 나에게는 그저 신기루에 불과한 게 되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내 나이랑 상관없이 그리고 뭐 내 소득 뭐 이런 거랑 상관없이 우리가 경제에 대해서 계속 그냥 알 때까지 하는 거 중요한 것 같아요. 자, 116페이지. 그래서 뭐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돈을 설명할 때 돈의 기능을 설명한다. 돈으로 뭘 살 수 있고, 그쵸? 이렇게 기능을 설명한다. 정작 돈의 본질을 설명하지 못한다. 혹은 돈의 속성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한데, 그렇지는 못한다. 자, 우리 주변에서 돈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똑바로 알고, 그 돈을 제대로 알고, 쓰자는 것이다. 2009년 6월이에요. 저는 벌써 한 10년 넘은 것 같은데 별로 되지도 않았어. 2009년 6월에 얼마가 나왔다? 5만 원 지폐가 발행됐다는 거예요. 5만 원짜리 지폐. 그리고 이제 조만간 10만 원짜리 지폐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5만 원짜리 지폐가 나왔다. 10만 원짜리 지폐가 나오려고 한다. 이 말 자체가 무슨 말이냐? 화폐 가치가 하락됐다는 걸 얘기하죠. 여기 보시면 100원짜리 지폐가 있었대요. 기억나시는 분? 100원짜리 지폐. 저는 기억이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500원짜리 지폐는 저는 생생해요. 제 나이가 50입니다. 500원짜리 지표는 제가 그게 초등학교인지 제가 연도를 찾아보니까 제가 못 찾겠더라고요. 제가 검색을 잘 못하겠더라고. 제 초등학교 때 맞았던 것 같아요. 이제 500원짜리가 지폐가 사라지고 동전이 나오니까 제가 저희 오빠가 우표를 모았었거든요. 그래서 500원짜리 지폐를 가지고 있던 걸 막 이렇게 새 지폐는 아니니까 막 빳빳하게 다림질을 해가지고 오빠가 모으는 그 우표 뭐 이렇게 크리스마스 되면 뭐 실 이런 거를 모았단 말이에요. 거기 그 앨범에다가 500원짜리 지폐를 팍 이렇게 넣어놨던 기억이 나요. 생생해요, 그게. 어. 그런데 100원짜리 지폐도 있었다니까 제가 너무 웃긴 거예요. 100원짜리 지폐도 있었다.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우리 뭐 지금은 1,000원짜리 지폐는 쓰고 있으니까 1,000원, 5,000원, 만 원. 그 다음에 5만 원. 그다음에 10만 원이 나온다고 한다. 이게 그냥 5만 원짜리 지폐가 500원짜리 지폐가 사라졌어. 이제 동전이 됐어. 5만 원짜리 지폐가 나와서 이 자체를 들었을 때 우리는 화폐 가치의 하락이라는 것이 바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냥 5만 원짜리가 나오네 이렇게 이제 되면 이제 어떻습니까? 돈이 나에게 신기루가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안 가르쳐야 된다? 가르쳐야 됩니다.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자, 우리가 사용하는 물질의 본질적 가치는 그렇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본질적 가치가. 예를 들어, 우리가 달걀 한 개가, 어, 주는 나의 가치가 그렇게 본질적으로 변화되지. 그냥 칼로리, 그냥 뭐, 예를 들면 내가 한 끼 아침에 계란 삶아 먹는 거 뭐 이렇게. 그 가치가 그렇게 달라져야 예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않았는데, 왜 이러냐. 자, 예를 들어, 아파트 가격이 20배 올랐다. 그 아파트가 주는 본질적 가치는 그렇게 변화가 없는데 가격 상승은 20배가 올랐다는 거죠. 어떤 아파트가.
그러면 이제 아파트 가격이 20배가 올랐다는 것은 이 꼴, 화폐 가치가 20배 하락했다는 의미와 같다는 거예요. 요거를 이해해야 된다. 우리 짜장면 값 얘기 많이 하죠. 여러분 기억 속에 짜장면은 얼마였어요? 전 600원. 제 기억 속에 짜장면 값이 가장 쌌던 거는 600원. 정확하게 기억해요. 600원. 운동회 마치고 먹었던 짜장면 600원. 지금은, 지금 짜장면 얼마입니까? 6,000원 합니까? 6, 7,000원? 그러면 그 무슨 말이에요? 화폐 가치가 그만큼 10배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런 얘기다는 거죠. 그래서 118페이지. 그래서, 이제 무슨, 그래, 그럴 수 있겠네.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자, 118페이지. 가치가 변하지 않는 자산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돈의 가치는 그때, 지금 2025년, 오늘, 10,000원의 가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오늘 이 순간 이 10,000원의 가치는 아직은 하락될 건 아니잖아. 근데 내일 되면 하락돼, 안 하락돼? 내일 되면 하락이 돼요. 오늘 며칠입니까? 오늘 10,000원의 가치가 내일이 되면 하락이 되고, 일주일이 지나면 또 하락이 되고, 한 달이 지나면 또 하락이 되고, 계속 하락한다면 돈의 속성은 뭐다? 계속 하락한다. 왜? 나라에서 찍어내니까. 나라에서 찍어내니까 계속 하락한다. 그래서 내 수중에 돈이 있을 때 하락하지 않는, 가치가 변하지 않는 것으로 바꿔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쉽게 말하면 얼음이야, 얼음. 가만히 놔두면 녹아, 안 녹아요? 녹아요. 근데 이 얼음을 어떻게 한다? 냉장고에 탁 갖다 넣어놓으면 어때요? 녹아요, 안 녹아요? 안 녹아요. 최소한 얼음으로 있다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뭐라고 해요? 가치가 변하지 않는 물건으로 바꿔서 보관해야 된다. 자, 그러면 저절로 자산의 크기는 점점 커진다. 그 가치가 변하지 않는 물건이 누군가에게는 아파트가 되기도 하고, 누군가에겐 채권이 되기도 하고, 누군가에겐 금과 은이 되기도 한다. 시간이 지나도 가치 불변의 물건을 사두는 것이 뭐라고 얘기한다? 자본 투자라고 한다. 즉, 세상은 돈을 가지고 돈을 버는 곳이 되었다는 거예요. 가치가 하락되기 때문에, 그죠? 가치가 하락되지 않는 것으로 사람들은 바꿔 놓는다. 그런데 내가 가치가 하락하는 것으로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루저가 되니까 가치가 하락하지 않는 것으로 가지고 있어. 가치가 하락하지 않는 것의 이름은 자산이라는 이름이고, 자산은 물 화폐 가치가 떨어질 때 무조건 올라간다. 인플레이션. 무조건 올라간다. 그러니까 바꿔놓은 사람은 바꿔놓기만 해도 뭐가 된다? 여기 써 있잖아요. 저절로 자산의 크기는 커진다. 바꿔놓기만 해도 커진다는 거예요. 물어볼게요. 바꿔놓으셨습니까? 바꿔놓으셨어요. 문제 이거잖아. 바꿔놓으셨습니까? 이거잖아. 그죠? 바꿔놓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여름에 아이스크림 들고 다니는 것과 같다. 내가 현금을 들고 있다는 것은 한여름에 아이스크림을 들고 있는 것과 같다. 자, 그 핵심이 여기 보면 세 번째 보면 닉슨의 달러 금태한 중단. 이것 때문에 이제 예를 들면 화폐를 어, 찍어내기 시작한 거죠. 찍어낼 수 있게 된 거죠. 원래 이게 뭐 금본위 제도라고 하는데 여기는 또 금태한 이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뭐 그죠? 그죠? 금이 있는 만큼 지폐를 우리가 서로 약속한 신용 지폐를 찍어낼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금이 만약에 10만 원이 유통되고 있어. 그럼 그 10만 원을 은행 들고 가면 10만 원치 금이 있었대 이 말입니다. 그런데 닉슨 때 1대1 없애버려. 금 없어도 돈 찍어낼 수 있어. 돈 유통시킬 수 있어. 라고 그 금본위주의, 금태한주의를 없애버렸다 이 말이야. 그냥 자기가 발행하고 싶은 만큼 발행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돈의 급격히 하락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인지하고 가치가 변하지 않는 것으로 돈의 가치는 하락, 변화된다. 가치가 변하지 않는 것으로 바꿔놓은 사람들이
다 이기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123페이지. 아버지는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질 거라고 본다. 가치가 변하지 않는 안전자산에 그래서 뭐 해야 된다? 투자, 돈을 받거나 투자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너는 지금부터라도 부동산, 주식, 채권, 금과 은 등 투자 자산을 뭐 해라? 경험해서 자꾸 익혀두라는 거예요. 돈의 속성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안전자산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바란다. 아들아, 사랑한다. 이러면서 깨닫길 바랬어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랜드 카돈을 좋아하잖아요. 그랜드 카돈이, 자기 자녀에게 딱 이 얘기를 교육시키는, 이 지금 부자아빠 가는 아빠의 부자아빠도 여러분에게 이 레슨을 했고, 아들아, 돈 공부해야 된다 하는 정선용 이 부자아빠도 여러분에게 이 레슨을 했고, 그랜드 카돈이 자기 딸에게도 레슨한 그 동영상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보고 또 보고 한 5번 보세요. 보시면 이제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죠? 자, 127페이지. 재무제표 못 보면 주식 투자하지 마라. 이런, 이 너무 중요한 메시지예요. 자, 아들이 주식 공부해 보려고요. 근데 그 뒷말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나만 꼭 집어주세요. 가 아니라, 아버지 저 주식 공부해 보려고요. 재무제표 보는 법 좀 알려주세요. 이게 이제 말이 맞다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 네가 뭐 하나 꼭 집어주세요라고 했다면 아버지는 나한테 주식 손도 대지 말라고 했을 텐데, 네가 재무제표 보는 법을 알려주세요라고 했기 때문에 아주 기쁜 마음으로 너에게 알려주려고 한다. 자, 우리가 재무제표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는 상황이 됐을 때 누구에게 빌려주냐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 사람의 능력, 신용, 뭐 자본 상태가 어떤지를 보고, 이 사람에게는 돈을 빌려줘도 별 문제가 없겠다라는 판단이 섰을 때 여러분이 돈을 빌려주죠. 그죠? 근데 이런 사람도 있어요. 돈을 빌려줄 때 의리 하면서, 니하고 내하고 우리가 얼마나 친한데 이런 거 가지고 돈 빌려주는 사람, 니하고 내하고 본 세월이 몇 년 이런 거 가지고 돈 빌려주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죠. 있죠. 그거는 빌려주는 거예요. 그냥 줘야 되는 거예요. 빌려주는 개념이 아니죠. 그냥 준다는 개념이어야 실제로 되죠. 맞죠?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듣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돈을 빌려준다는 개념일 때는 그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본다. 그죠? 그런데 똑같다. 주식 투자하면서 투자할 회사의 재무 상태를 모른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돈을 빌려주는 것과 같다. 우리가 주식을 할 때 예를 들어 의리 내가 니를 어떻게 생각하는데 이거 가지고 주식 투자하면 돼야 안 돼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내가 주식 투자하는데 의리 내가 니를 참 좋아하잖아. 이런 거 가지고 주식 투자 안 하죠. 그죠? 근데 우리는 맞지?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얼토당토한 얘기 맞잖아요. 누가 그렇게 해요? 그런데 실제 재무제표라는 것을 보지 않고 내가 주식 투자를 한다는 것은 누군가 이야기를 듣고 뭐 한다는 것은 그것과 같다. 니캉니캉 의리 이걸로 내가 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자, 129페이지. 재무제표는 너에게 가장 솔직한 친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무제표와 친구가 되어야 한다. 자, 재무제표를 보는 첫 번째가 매출과 영업이익이라는 거예요. 매출과 영업이익. 매출은 뭐 사이즈를 알 수 있을 거고, 영업이익은 뭐예요? 성장 가능성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쭉쭉쭉쭉 한번 지나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거. 그래서 134페이지 보시면 첫 번째 꼭 재무제표를 봐야 한다는 거죠. 여기에 제일 중요한 말이 있어요. 단 한 주를 투자하더라도. 나 한 주밖에 안 살 건데 뭐. 아유, 나 끼케야 10주 살 거야. 큰 돈 아니야. 우리 그렇게 또 생각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아예 습을 해라는 거예요. 습. 단 한 주를 투자하더라도 그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고 미래 성장 가능성을 보고 확인하고 인지하고 판단이 섰을 때 뭐하라? 투자하라. 자, 둘째,
장기적으로 가치 투자라는 것이다. 주식이란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에 너의 자본을 투자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주식의 본질적인 목적에 부합하는 투자를 해야 한다. 사고팔고가 목적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사고팔고가. 그리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자본이득, 주식 금액 자체가 오르는 거, 뭐 3만 원이었는데 5만 원이 됐어. 그러니까 난 팔려고 해. 이런 행위 자체가 주식의 본질은 이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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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투기성 단기 투자. 어, 단타를 해서는 안 된다. 어떻게 해라? 같이 투자하라. 그러니까 주식은 계속 사는 거지. 내가 재무제표를 보고 충분히 투자 가능성이 있다고 느꼈을 때 주식은 계속 사서 모으는 거지 샀다 팔았다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워런 버핏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주식은 계속 사는 거라. 파는 게 아니다. 주식은 파는 게 아닌데 계속 사는 거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익을 생각하자. 3만 원 사서 5만 원 되면 파는 거. 예를 들어. 그쵸?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35페이지 아들아, 거시적 경제의 흐름과 내가 투자한 회사의 성장성을 파악하는 걸 목표로 두고 주식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이 부자 아버지가 우리에게 또 얘기를 해줬어요. 자, 136페이지. 돈을 벌려면 자본주의를 배워라. 자, 경제의 작동 원리는 줄지세요. 경제 용어를 이해하는 수준에 의해 좌지우지된다. 내가 예를 들면 지금 이 자본주의에서 우리가 자본가로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오직 어디에 달려있다? 경제 용어를 이해하는 수준에 달려있다 이 말이에요. 경제 용어. 우리가 경제 용어 나오면 머리 아파 하면서 덮어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거 되게 많거든요. 뭐 기본 경제 용어 뭐 100개 뭐 300개 이런 거 많거든요. 그런 거를 계속 하나씩 그냥 하나씩 하나씩 익히는 거. 제가 우리로 치면 제가 제일 처음 비즈니스 시작했을 때 이 수익 구조 용어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리더십은 뭐 0.25는 뭐며 뭐 그죠? 1차, 2차, 3차 뭐 에메랄드 뎁스 보너스는 뭐며 머리야. 그래서 제가 진짜 머리야. 처음에 제가 야매 사업을 접하고 제일 머리 아팠던 게 뭐 유틸라이트였어요. 머리야 하면서 제가 뭘 새로운 게 나올 때마다 머리야 죽겠네 하면서 이거 내가 과연 할 수 있겠나? 어렵더라고요. 전 유틸라이트가 정말 뭐 인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 그 용어 어렵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게 됐죠. 두 번째로 제가 이 수익 구조 공부하는 게 머리야 하면서 나 진짜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껌이죠 껌. 아무것도 아니야. 결국 뭐냐? 반복 노출이다 이 말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계속해서 노출하니까. 그죠?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으니까 결국 알게 되고 이 깨닫게 되고 내 언어가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경제 용어를 내 언어로 하나씩 하나씩 가져가는 거를 해봤으면 좋겠다. 정말로. 자, 137페이지. 오늘 네가 아들이 알아야 될 경제 용어는 개인, 법인, 회사, 주식, 주식회사. 요거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특히 법인과 주식회사 법인과 주식회사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거. 법인과 주식회사는. 자, 법인은 개인이 아니라 법인 사람 인자 씁니다. 개인이 아니라 법에 따라 근데 개인은 아니래. 그죠? 법인은 개인이 아니라 법에 따라 권리와 능력이 부여된 법률적인 사람을 얘기한다는 거야. 어떤 사람을 얘기하지 않는데 사람의 기능을 하는 거. 사람은 아닌데 사람의 기능을 하는 거. 사람은 아니도 사람인 거라고 해야 될까요? 그죠? 법적인 사람. 사람인데 법적인 사람.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 개인과 법인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권리와 의무로 구별된다는 거. 그렇죠? 그다음에 주식회사 139페이지. 자, 주식회사는 주식에 의한 유한 책임을 진다. 그게 주식회사다. 주식회사는 소유와 경영을 분리할 수 있다. 주식회사는 주식 이전의 자유가 있다. 주식회사는
사업의 연속성이 있다. 자, 주식회사는 주식 가치 성장과 이익 배당을 한다. 이게 뭐 주식회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과 주식회사.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 마치면 1번 법인에 대해서 공부를 해봅시다. 법인에 대해서. 자, 끝나고 나시면 주식회사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 뭐 동인도 회사 나오면서 최초에 주식회사 138페이지 왜 주식회사가 만들어졌는지 누군가가 한 사람이 위험을 무릅쓸 수 없으니 투자를 했고 그 투자를 한 대표가 있어야 되니까 법인이라는 사람을 세웠고 그죠? 법률적 사람을 세웠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한번 쭉 본인 단어로 만드는 거를 도전해 보셔야 돼요. 자, 143페이지 자기 돈 남의 돈 투자 받는 돈 너무 쉽게 이야기를 해줘서 정말 좋다. 자, 보시면 144페이지. 돈의 성격은 자산, 부채, 자본, 채권, 주식, 투자, 차입. 이런 게 있다. 다 필요 없다. 세 개밖에 없다. 지 돈, 그러니까 내 돈, 빌린 돈, 투자받은 돈. 그러니까 자산, 부채, 자본, 채권, 주식, 투자, 차입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이렇게 어려워도, 그죠? 자산은 이 전부를 얘기하고, 내 돈, 빌린 돈, 투자받은 돈, 전부가 자산이죠. 그죠? 그럼 자본은 뭐예요? 내 돈에다가 빌린 돈이 자본이죠. 그죠? 부채는 뭐예요? 빌린 돈이 부채죠. 뭐 주식 투자, 뭐, 투자받은 거죠. 그죠? 이렇게 세 개. 그래서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첫째, 온전한 자기 돈. 자, 이 돈에 몇 프로를 유지해라? 반드시 전체 돈의 30%는 뭐하라? 자기 자본 비율. 우리 은행도 자기 자본 비율이 있죠. 그런 것처럼 어, 음, 무언가를 할 때 반드시 30%는 순수한 네 돈, 순수한 네 돈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남에게 빌린 돈. 남에게 빌린 돈은 어떻게 해라? 또 30% 이하로 딱 만들어라. 자, 100%가 있으면 30%는 반드시 30% 이상은 네 돈이어야 된다. 누군가에게 빌린 돈은 30%를 넘지 말라는 거예요. 10만 원에 3만 원은 남의 돈을 빌려서. 자, 누군가에게 빌린 돈과 투자받는 돈에 완전히 다른 건 뭐예요? 법적인 게 완전히 틀려요. 빌린 거는 내가 너에게 내가 지금 뭐 돈이 좀 필요하니까 나에게 빌려줘라고 하는 것은 그 돈을 갚아야 되는 의무가 생겨요. 의무, 맞죠? 빌렸으니까. 의무가 생기죠. 그리고 어떤 의무가 생겨요? 그때 얘기를 했겠지. 뭐 이자를 얼마 줘. 그러면 그거를 딱 줘야 돼요. 법적으로. 빌렸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빌린 돈은 30%를 넘지 말라는 거예요. 투자받는 돈은 그러면 30% 하면 60%가 뭐가 구성되고 있어요? 투자받는 돈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럼 투자받는 돈은 또 내 돈은 아니잖아. 그죠? 약간 빌린 돈 같은 느낌인데 그거는 법적인 게 완전 틀려. 빌린 돈은 내가 갚아야 될 의무가 있지만 투자받은 돈은요. 갚아야 될 의무가 없어요. 갚아야 될 의무가 없다고. 그가 나에게 투자한 것이기 때문에. 투자, 돈을 던진 거. 투자, 자금을 던진 거가 투자거든요. 모든 투자라는 이름에는 원금 손실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적금을 투자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뭐 펀드나 주식은 투자라고 하죠. 우리 투수 생각해. 투수는 뭐예요? 공을 던지는 사람을 투수라고 하죠. 그죠? 그럼 투자는 뭐예요? 자금을 던지는 거예요. 돈을 던지는 거. 그래서 투자는 반드시 뭐예요? 원금 손실, 원금 보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자, 돈을 빌린 것은 이자 개념만 주면 되지만 투자받은 돈은요. 뭐가 있다고요? 어, 퍼센테이지를 뭐라 하죠? 여기죠. 어, 에이, 못 찾겠다. 그걸 뭐라 합니까? 투자받은 돈은요. 어, 퍼센테이지를 준다고 뭐라 해야 돼요? 지분. 아유,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난다. 지분이 발생한다는 거죠. 1%, 2%, 3%, 5% 지분.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내 자본 30%, 빌린 돈, 빌리는 것보다 예를 들어 봐요. 내 돈 30%, 70% 투자 받으면 내 돈은 30%밖에 없어. 70%를 투자 받았어. 아, 아까 잘못 말했네. 내 돈 30%, 그죠? 빌린 돈 30%, 투자 받은 돈 40%, 그죠?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내 돈 30%에 70%를 투자 받을 수 있어. 능력 좋은 사람입니다. 능력 좋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내 돈 10원도 없이 100% 투자 받은 돈으로 할 회사를 차리고 무언가를 부가가치 없던 걸 만들어내는 사람도 있다, 없다? 있다. 사업가죠. 그걸 사업가라고 하죠. 자, 그래서 147페이지 보면 너는 돈과 시간 그리고 인생을 너에게 투자해 줄 사람을 만들 수 있어야 된다. 이게 곧 능력이라는 거예요. 어떤 능력을 우린 키워야 될까요? 누가 나에게 투자할 수 있을 만큼을 내가 어필할 수 있는 신뢰를 주는 것도 다 그런 거죠. 그럴 수 있는 사람으로서 능력을 키워야 된다. 자, 그런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다.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알리바바의 마윈, 페이스북의 마크 저크버그 등 자기 돈을 가졌던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뭐 한 사람이에요? 돈을 투자받을 수 있는 능력, 즉 반짝이는 아이디어, 뭐 이런 거죠. 사업 확장의 능력, 경영 능력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그 능력을 신뢰해서 뭘 했다? 투자했다. 그 투자금이 있었기 때문에 빌 게이츠가 지금의 빌 게이츠가 됐고, 마윈이 지금의 마윈이 됐고, 마크 저크버그가 지금의 마크 저크버그 됐다, 안 됐다?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을 키워야 된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교육할 때 이 능력을 처음부터 궁극적으로 직장생활 할 수 있지. 자영업도 할 수 있지. 그치만 결국 사업가, 투자받는 대상이 되는 거. 누군가에게. 원금 손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 너한테 투자하겠어. 너의 그 아이템에, 너의 그 경영 능력에, 너의 그 리더십에 투자하겠어. 라고 하는 투자 능력을 키워야 돼. 궁극의 목적은.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준다, 안 해준다? 천지 해준 적이 없다.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해요? 직장 들어가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안정을 추구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안정을 추구해라. 그런데 자, 149페이지 절대 잘리지 않는 직장. 이거에 들어가야 되죠. 잘리는 직장에 들어가야 됩니까? 절대 잘리지 않는 직장에 들어가야 됩니까? 절대 잘리지 않는 직장에 가야 돼. 왜? 우리가 잘려봤잖아. 그게 명퇴든 은퇴든 그죠? 끝이 있잖아. 끝이. 그 60이든 40이든 뭐 중요하지 않고 끝이 있는 거. 잘리는 직장. 그 잘려보니까 어때요? 은퇴 이후에 막막하잖아요. 근데 왜 내 자식을 잘리는 직장에 보내려고 하시나? 잘리지 않는 직장에 보내야 된다. 잘리지 않는 직장에 이 꼴 옆에서 보세요. 뭡니까? 사업가 아닙니까? 사장 아닙니까? 사장. 내가 사장인 거. 내가 사장이야 죽을 때까지 안 잘리잖아요. 그쵸? 사장이 다른 사람인 모든 곳은 잘리잖아요. 그죠? 절대 잘리지 않는 직장에 들어가라. 뭐 사업해라 이 말이에요. 즉 사장. 해서 쭉쭉쭉쭉 읽어보시다가 어, 여기 한마디만 딱 하면 여기 돼 있어요. 여기 154페이지. 그래서 퇴직 걱정 없이 평생 일할 수 있는 안정 직장을 확보해라. 아버지가 툭 까놓고 말할게. 서울 시내에 사업장을 가진 사업주가 되어라. 여기 그 앞에 이걸 얘기할 걸 그랬나 그죠? 반드시 아파트 그죠? 서울시에 있는 건물 사라는 얘기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서울 시내에 사업장을 가진 사업주가 되어라. 절대 잘리지 않는 직장은 내가 사장이 되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처음부터 과정을 통과할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절대 잘리지 않는 직장인, 즉 사장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계속 레슨을 했다면 지금 자녀가 계시다면 지금 여러분의 자녀는
어딘가에 근로자로 있지 않고 그 회사의 사장이 되어 있을 수도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